주택공급 분양 입주 물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R114에 의하면 올해 분양 예정인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는 모두 12만 가구로 집계되었습니다. 전체 분양 물량이 27만 가구로 감안한다고 그러면 약 반 정도가 이제 정비사업 관련된 재건축, 재개발 물량이 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정비사업에 대해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안전진단을 대폭 완화를 하였고, 그리고 이제 제1기 신도시에 대해서 용적률 상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국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분양 물량 추이를 보면은 2022년도에 약 7만 가구였는데 올해 부동산이 굉장히 어렵지만은 12만 가구 정도 분양 예상입니다. 주로 이제 재개발, 재건축 단지를 본다고 그러면은 서울 동대문구에 이문 아이파크 자이가 있고, 그다음에 서울 서초에 레미안 원 펠룰라가 있고, 서울 송파구에 힐스테이트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약 12만 가구 정도가 이제 분양 예상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약 5년간 주택이 270만 호 건설될 것으로 이제 정부에서 2020년 주거 종합계획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270만 호 주택 공급 계획을 보면은 이제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수도권은 158만 가구, 비수도권은 112만 가구 해가지고 이제 270만 가구 되고, 서울은 이제 50만 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257만 가구가 공급된 걸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적지 않은 물량이라고 생각합니다. 270만 호의 주택 공급 계획의 구체적인 상황을 본다고 그러면은 이제 수도권이 158만 가구이고, 수도권의 158만 가구 중에서 정비사업이 37만 가구, 공공택지가 62만 가구, 기타 59만 가구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2월 달에 이제 그 일산이라든지 분당 같은 어떤 이제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 용적률 상향이 이제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은 이제 점진적으로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주택의 분양, 쉽게 말해서 공급 쪽도 보지만 또 수요 쪽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도에 주민등록 기준 인구 증가 시군구 1위부터 15위까지 보겠습니다. 1위는 인천광역시 서구입니다. 2위는 경기도 화성시이고, 3위가 경기도 평택시, 4위가 경기도 파주시, 5위가 충청남도 아산시입니다. 즉 이제 인천과 경기도와 그 다음에 충남 아산시가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인천이라든지 경기 북부는 이제 신도시가 많이 택지 사업으로 많이 건설되었고, 또 작년에 이제 재작년에 서울 지역의 어떤 고급 전세 가격이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많은 이제 인구가 이주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경기도 남부 지역하고 충청도 북부 쪽은 이제 아무래도 많은 이제 그 공장이 건설되었고, 또 그런 여파가 이제 젊은 인구가 많이 유입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주택의 공급도 중요하지만 주택의 어떤 수요를 보기 때문에서 인구 증가가 계속 되고 있는지, 그런 어떤 지자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시공구 그런 걸 자세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천 광역시 서구가 작년에 이제 33,000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가 23,000명, 그 다음에 경기도 평택시가 14,0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 시도별로 보면은 인구 증가가 많은 시군구를 보면은 경기도가 9개, 인천이 2개, 충남이 1개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수도권이죠. 이제 반대로 이제 경기가 이제 그 인구가 감소한 시군구 15개를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같은 경기도에서도 이제 인구가 감소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서울에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인구가 많이 유출을 했습니다. 작년에 서울 인구가 8만 명 정도 감소했고, 전국적으로 20만 명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같은 수도권에서도 어떤 전체적으로 전부 이제 인구가 증가한 게 아니고, 인구가 증가한 데도 있고 또 감소한 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주택의 수요를 함으로써 그쪽에도 이제 공급과 아울러
수요 쪽에서도 이제 인구의 어떤 증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구가 증가를 해야 아무래도 이제 상업용이나 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이 오를 수 있고 또 임대 수익을 또 거둘 수 있고 또 경기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소멸 지수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2005년도만 해도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이제 녹색이 많았는데 2022년 3월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빨간색이 많습니다. 빨간색이 많다는 얘기는 인구 소멸 지수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숫자가 낮을수록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출생률도 굉장히 적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고령화 추세가 강화지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빨개지지만은 경기도 남부, 중부, 북부 지역은 아무래도 특히 이제 경기도 남부 지역에 굉장히 이제 녹색이 많죠. 수도권에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택의 어떤 수요에 우리가 이제 감안해야 할 게 뭐냐면은 수도권 광역급 철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GTX죠. GTX가 이제 굉장히 이제 지하 40m, 50m 이하에서 이제 철도가 달리는데 굉장히 고속으로 달립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그 파주 운정에서 GTX A 같은 경우는 이제 동탄까지 한 40분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서울역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대개 이제 10분에서 20분 이내에 전부 이제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남북 그 다음에 동서로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GTX가 완공된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파급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GTX가 지나가는 노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차역 그 다음에 향후 건설 계획 같은 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GTX A의 운정에서 서울역까지는 아마 내년 상반기부터 해서 하반기까지는 아마 개통이 되고 도심을 관통하는 삼성역까지 GTX A 구간은 아마 2028년도쯤에 완공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 사이드를 보겠습니다. 이제 입주 예정이죠. 보통 이제 아파트가 이제 3년 정도 이제 건설 기간을 감안한다고 그러면은 이미 이제 건설 중인 아파트죠. 그래서 2023년도에는 약 44만 가구가 입주 예정이고 2024년에 35만 가구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 합쳐서 약 80만 가구 정도 되는데 수도권이 40만, 비수도권이 39만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2021년도에서 2022년까지 63만 가구가 공급이 됐습니다. 적지 않은 물량이죠. 그 주택의 공급이 굉장히 이제 2023년도, 24년도에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도별 아파트 입주 및 입주 예정률을 보려면은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2만 가구가 공급이 됐는데 2만 4천 가구 공급이 됐는데 2023년도 2만 6천 가구가 공급이 됐는데 대부분 이제 강남 지역에 많이 이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남 지역의 전세 가격과 어떤 아파트 가격의 약세가 지금 현재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입주 현황을 보겠습니다. 2027년도에 2만 8천 가구, 그 다음에 이제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에 굉장히 많은 물량이 공급돼 2021년도까지 거의 3에서 4만 가구, 2020년에 4만 9,500가구가 공급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의 저금리로 해가지고 주택가격이 굉장히 강세했죠. 주택가격 강세가 지속되니까 이제 아파트 공급도 늘렸죠. 근데 이제 2023년도에 3만 3천 가구 정도 공급되고 2024년도에 2만 8천 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이제 2017년에서 2021년도까지는 서울 아파트 입주 평균이 36,800가구였는데 2011년에 2016년에는 28,400가구로 이제 주택가격이 굉장히 강세일 때 아파트 입주 면적이 한 10,000 가구 이상 많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2023년, 2024년도에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강남 지구에 이제 굉장히 이제 입주가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강남 쪽에 이제 입주가 집중된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강남 쪽에 전세가가 매매가 약세로 이어지고 또 타 지역의 어떤 부동산을 팔아서 강남에 이제 입주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도 이제 약세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 지역에 이제 아파트가 강세라는 얘기는 시가총액 아파트의 이제 시가총액이 굉장히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어떤 제한된 자금 하에서 아파트 어떤 시가총액이 증가된다는 것은 다른 지역의 약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률에 비해 가지고
아파트가 이제 굉장히 또 비싸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합니다. 미분양 주택 수는 이제 가장 많을 때가 2009년도에 16만 가구 했는데 현재는 이제 7만에서 뭐 8만 가구 정도 이렇게 예상합니다.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아파트 경기가 좋지 않고 또 고금리가 지속됨으로써 아무래도 이제 미분양 주택 수가 이제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이제 아파트의 공급 계획, 그 다음에 분양 계획, 입주,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인구 변동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주택은 이제 그 일종의 이제 시장에서 형성이 되죠. 시장에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도 중요하고 또 사람들의 심리도 중요하고 정부 정책도 중요하고 또 개발 가능성이라든지 광해교통망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급이라든지 수요 어떤 한 사이드만 볼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봄으로써 뭐 부주택자는 향후 이제 주택의 어떤 그 구매 계획을 또 세울 수 있겠고 또 주택을 한 채, 두 채 간 사람은 또 여유가 된다면 또 더 이제 더 주택을 또 살 수도 있고 또 어떤 주택을 또 팔아야 할 사람은 또 팔 수 있는 어떤 그런 타이밍을 보겠죠. 그렇죠. 그 타이밍을 잡는데 여러 가지 이제 종합적인 걸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